DB 마케팅을 하고 있는 병원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쵸. 많이 있는데 이제 성과가 안 나오는 병원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근데 보통은 콜 성과에 따른 부분만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출 증대 또는 매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 효과가 있다. 좀 체크리스트를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총 25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본인의 지금 현재 콜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면 발신 번호가 휴대폰 번호라면 정기적으로 이제 번호 변경을 하는지 또 되게 중요합니다. 아, 번호를 바꿔야 되나요? 번호 바꿔야 돼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되면 광고 전화로 등록이 돼버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네네. 스팸으로 이제 네네네. 박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후후나 뭐 후아위라는 그런 어플들도 있는데 그런 어플들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전화했을 때 어느 병원 광고 전화, 홍보 전화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화 사실상 거의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한 달에 한 번은 좀 정기적으로 번호 변경해 주시면 좋고, 지금 법인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는 게 좀 많이 번거로워졌어요. 좀 그래도 그 시간 투자해서 어쨌든 광고성 전화로 인식이 되는 것보다는 한 번씩 번호를 변경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 들어온 DB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한 거긴 하지만 이거는 좀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안타깝죠. 근데 DB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린 전화를 한 건데 스팸으로 박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어떤 매체에서든 간에 어떤 신청자가 어떤 이벤트를 보고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신청을 하는 그 본인의 액션이죠. 본인의 액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콜투 액션까지 연결되지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궁금하고 신청을 하고 싶은 마음에 신청을 했겠지만 다음날이 지나면 이제 관심은 있는데 전화 받긴 귀찮아지는 거예요. 저희도 막 부재가 막 7차, 8차까지 갔는데 9차, 10차에서 연결이 돼요. 근데 조금 되게 건성건성 들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설득을 하면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관심을 가지시고 예약을 잡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쨌든 고객과 연결이 돼서 상담을 일단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6번, 6번째로 말씀드리면 콜 직원 한 명당 몇 개의 번호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을 하는지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휴대폰이라고 한다면 그 휴대폰으로 그래도 이제 투넘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라는 번호가 있고 B 번호가 있다면 본인이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A라는 전화번호로 한 3차까지 부재였으면 4차 때부터는 B라는 번호로 다시 또 전화를 해야 돼요. 또는 A라는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얘 지금 업무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A라는 번호로 동일하게 전화를 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다른 B라는 번호로 전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 귀찮은 거예요. 상담을 하기가.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상담 받기 좀 귀찮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 좀 방지를 해서 어찌됐던 연결이 돼서 상담을 시작하는 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얘기 모르세요. 대부분의 병원들은 이런 얘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왜냐면 아직까지도 물론 대형 병원, 큰 병원들은 콜에 대한 시스템이 잘 잡혀 있지만 중견이나 이제 중소 규모의 병원들은 이런 얘기를 아마 처음 들으시는 원장님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원장님들이 DB 마케팅에서 그냥 7, 80%를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DB가 중요하다라는 거기까지는 이제 알아요. 근데 이제 새는 DB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DB로 이제 그 신청자가 유입이 됐을 때 결제로 전환을 만드는 데까지 그 거의 한 프로세스를 7, 만들어야 80%를 바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이게 진짜 명확하게요. DB 마케팅에서는 33.3%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콜에서도 마찬가지로 33.3%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원했을 때 상담 실장님의 역할도 33.3%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갈수록 소비자들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33.3%의 역할을 해서 DB를 뽑아와도 그 중간 단계 2단계와 3단계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만큼 환자의 어떤 전환율 수술이나 뭐 시술로 전환 프로세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DB 마케팅이면 다 된다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번 편을 계기로 좀 더 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콜의 역할도 중요하고 상담 실장님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 거죠. 네네. 네. 7번은 아웃콜 업무 진행 시 어드민 또는 CRM을 활용하고 있는가. 다른 병원들은 어떤 이제 대행사를 통해서 이제 DB 마케팅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 대행사에서 어드민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안 해주면 보통 엑셀 시트나 구글 시트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콜을 진행을 하기 위한 어드민들은 콜 상태값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프로세스들이 잘 짜져 있는데 짜져 있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DB가 소량일 땐 괜찮거든요. 근데 DB가 많아지면 히스토리 관리나 콜 상태값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기가 좀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 다음에 한눈에 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좀 어드민 또는 이제 병원에서 쓰고 있는 CRM 쪽으로 API 연동을 해서라도 그런 툴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아웃콜 업무 시 활용하는 상담 스크립트가 있는지. 상담 스크립트요. 네. 마치 대본 같은. 대본이죠. 시나리오죠. 물론 어떤 모든 고객과 통화를 하는데 그 상담 스크립트대로 상담하는 곳은 없어요. 없죠. 안 되죠. 그렇게 상황이. 근데 그 병원들 이제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 들어보잖아요. 그럼 상담 케이스는 다른데 그 상담 스크립트대로 하시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예약률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 로봇처럼 그냥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근데 물론 이제 상담 스크립트는 필요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약까지 체결을 하기 위한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들을 잡아주는 게 사실상 상담 스크립트고, 근데 가는데 계속 옆길로 빠져요. 고객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근데 빨리 옆길로 빠졌다가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은 알고 잡아줘야죠. 있으니까 네. 다시 이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복인데, 이제 이런 상담 스크립트가 없으면 아무래도 이제 옆길로 빠졌다가 다시 못 돌아와서 그렇죠. 그냥 흐지부지 상담이 종료되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담 많을 것 스크립트는 그 상담원이 그 고객과 상담을 했을 때 내가 정확한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향으로서 내가 상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그거를 위해서는 상담 스크립트는 1회 정도는 제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성을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이제 변경 업데이트도 필요하고요. 9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담 스크립트의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8번이랑 좀 연관이 있네요.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라는 건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시장에도 맞춰야 되고, 또는 우리가 어떠한 상담 스크립트로 진행을 했는데 고객 반응이 어떠어떠하다라는 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되잖아요. 결과값이. 근데 그 결과값이 성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성과라고 한다면 이 상담 스크립트는 지속적으로 성과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해줘야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부분들은 고객의 반응 또는 예약률, 성과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기준을 잡아서 업데이트는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10번째, 10번입니다. 10번은 한 명의 고객당 하루 또는 최종 부재 콜은 몇 차까지 시도하는지. 이것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저희는 부재를 10차까지 해요. 10차까지 그렇죠. 하고 10차까지 부재면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드랍을 시키는데, 어떤 병원들은 뭐 3차, 4차, 5차까지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꼭 10차까지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6차에서 10차까지로 진행했을 때에 그 안에 또 연결이 되는 프로테이지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절대적으로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소스가 가능하다면 그래도 10차 아니면 정 10차까지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7차, 8차까지는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콜 인력이 없는 병원들은 시스템상 못하죠. 못하니까 못하죠.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계속 이런 방송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도 아웃소싱에 대한 필요가 이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웃소싱에 그렇죠. 대한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컨설팅을 진행했을 때도 거의 보통이 3차에서 5차, 아무리 많아도 5차까지였거든요. 7차, 8차까지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 11번 말씀드리면 고객이 부재일 시 문자 발송을 언제 하느냐. 문자 발송은 고객이 부재면 바로 하면 되셨나요? 안 돼요. 안 되나요? 예, 보통 한 번 전화를 해서 부재면은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 이제 이벤트 신청해주신 누구누구 고객님, 여기는 어느 병원입니다. 여기서 전화 연락이 안 돼서 문자 메시지 전달드립니다 라고 하셨던 그런 고객들은 전화 연결률이 잘 안 돼요. 희한하죠. 정답. 그럴 땐 바로 B번호로. B번호로. 그쵸. B번호로 가던가 네. 아니면은 재콜을 해야 되는 또 프로세스도 따로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11시에 전화를 했다. 근데 부재였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은 오후에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대는 계속 변경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번호도 바꿔가면서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문자를 발송을 하게 되면 거의 연결률이 떨어지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5차까지는 문자 발송을 안 합니다. 5차까지 부재였을 때 이제 6차에서 문자 발송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6차가 부재였으면 문자 발송, 또는 뭐 7차가 부재였으면 문자 발송. 거의 이 시기때쯤에 문자 발송을 하고요. 그 전에는 문자 발송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번. 주말에 부재 콜 관리 및 통화 시도를 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일날 부재였던 DB는 거의 한 3주, 4주 동안 평일날 계속 전화해봤자 부재예요. 근데 이거는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구조죠. 주말에 콜을 한다고. 그렇죠. 근데 뭐 토요일날 출근하시는 콜팀도 있기는 한데 할 수가 없는 구조죠.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콜땡 업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전환율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행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내부 직원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 어쨌든 콜 통화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부재였던 DB들이 연결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직원들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그리고 대차게 까인 다음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